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오랜만에 이 PPT로 환절기, 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이 감기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기침 가래 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로 인해 이제 감기약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띄울 텐데, 이게 지금 저희 약국에 보여지는 이런 약장이거든요. 되게 수많이 이제 약들이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감기약에 관련된 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일반의 약품이나 이런 약국에 들려서 감기약으로 이제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 기침을 많이 하는데 혹은 가래가 많이 나오는데 괜찮은 약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과연 약국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약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기침 가래약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침을 할 때 이 기침도 종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급성 기침,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만성 기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급성 기침이라고 한다면은 뭐 감기, 그러니까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기침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침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 기침이 사실 이제 균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어 수단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 기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의미를 해요. 내가 진짜 며칠째,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내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는다, 거의 100일의 수준으로 100일 동안 기침한다, 이게 100일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2달 가까이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이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데 병원을 먼저 들려주시고, 그 원인을 이제 해결을 하면서 이제 처방받아서 그 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침 가래약들을 보는데, 벌써 화학 구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제도 이제 기침을 잡아주는 진해제가 있는데, 중추성 진해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중추성 진해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의 이제 뇌 쪽의 구조를 보면은 연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수라는 곳이 사실상 이 기침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추 중에 하나이거든요. 연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약을 복용을 했을 때 감기가 나오지 않게,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약들이 바로 이런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는 약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구조를 자세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몰핀 구조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몰핀 구조하고 다르게 이 친구는 비마약성 진해제예요. 기존이 뭐 이제 NMDA 수용체 기량제로 작용해서 진해 작용을 한다는데, 결론은 기침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코프 시럽, 아니면 뭐 콜데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약들의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마오 저해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이 마오 저해제 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기침 진해제들 이제 시럽을 드실 때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웬만한 분들한테는 이런 기침 시럽으로 이 덱스트로메토르판을 많이 복용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시럽들이 기침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시럽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약도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연질 캡슐이나 아니면 뭐 이제 정제된 약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노스카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중추성 진해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용 기전으로 뭐 시그마 수용체에 작용해서 진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관지를 이완을 시켜가지고 수축이 아니라 수축을 시키면 이제 좁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침을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숨통을 튀게 해가지고 이제 기침을 먹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혈압약 중에 에이스아이라는 뭐 이런 약이 있는데, 잘 알지 모르겠지만 뭐 에날랄프릴, 뭐 이런 어쨌든 혈압약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이 마른 기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른 기침을 쉽게 잡아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 노스카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스카핀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은 이런 토프렉실 플러스 시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약이나 아니면 일반 약으로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아까도 이 화이투베는 노스카핀이 또 같이 들어있고, 기가 A 연질 캡슐, 뭐 이 친구도
이제 노스카핀, 그러니까 진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캡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도 노스카핀이라는 것이 같은 진해제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랑 같이 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진해제로 마주칠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이다. 이번에는 중추성 진해제 말고 말출성 진해제로 갈게요. 말출성 진해제라는 게 뭐냐면 이 말추신경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신경들을 우리는 말출성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말출성 진해제는 이 비충혈 제거 효과, 좀 말이 어렵지만 결론은 코막힘을 뚫어준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칠 에페드린을 가지고 있는 약으로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 약이 될 텐데, 이 약도 이제 성인이 2캡슐을 한 번에 이제 먹게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하루 이틀분이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극성 거담제, 그러니까 이제는 거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거담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래를 배출시켜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기도 분비물의 수분을 증가를 시켜서 이 가래를 이제 배출시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가래가 이제 떡진 거를 수분을 마구마구 먹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침을 뱉어내면은 자극을 시켜줘서 계속 자극을 시켜줘가지고 가래를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가래를 안 뱉어주면은 또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길거리 가다 오면은 가래를 뱉는 사람들, 뭐 그분들은 사실 이제 뭐 진짜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가래를 배출시켜 줘야지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가래를 뱉어내는 것을 참지 않으셔도 된다. 최대한 뱉어내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이제 코프 시럽 S나 콜데언 S가 이런 거담제 역할, 구아이페니신도 포함이 돼 있어서 진의 역할도 하고 거담 역할도 해서 진의 거담제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럽 하나로 기침 가래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로 뭐 시럽뿐만 아니라 이런 뭐 먹는 약 안에도 구아이페니신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제가 2개밖에 안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구아이페니신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자극성 거담제로는 암브록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건데, 이 친구는 기도 내 선모의 진동 빈도를 증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또 자극을 주는 거죠. 선모에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선모가 우리 목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모가 되어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흔들어 줘가지고 가래를 배출시켜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모의 진동 빈도를 따다다다닥 더 많이 빈도를 증가를 시켜서 가래를 우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게 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브록솔을 드시면 안 되고, 이 약은 뭐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관계없이 내가 가래가 많이 낀다라고 하면은 바로 드시는 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뮤코팩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제 대부분의 약국에 가지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 하얗게 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루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면서 가래를 배출시키게 만드는 그런 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소브레롤이 있어요. 이 소브레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점액을 생성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관지 내에 있는 가래의 점액을 좀 더 많이 생성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좀 더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뱉어내기가 쉬워지잖아요. 이 기관지 상피 선모의 운동성도 같이 증가를 시켜서 가래를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뭐 이 소분할 캡슐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도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해성 거담제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자극성 거담제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자극을 줘가지고 가래를 배출시켰더라면, 이번에는 이 약이 직접적으로 가래를 녹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액의 이황화 결합, 보통 이제 대부분 단백질들은 이황화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점액의 이황화 결합과 그런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줘가지고 녹여서 가래를 뭐 소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바깥으로 다 분해시킨 다음에 내보내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한테 쓸 수가 있어서 이제 임부분들한테 가래 배출용으로 아세틸시스테인을 많이 추천을 할 수가 있고,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생제랑 복용을 하게 된다면은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라고 시작하는 약들이 대부분 다 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산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가래약을 달라고 했을 때 아세틸시스테인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약사님들이 잘 알아들을 겁니다. 예, 충분히 그런 약을 전달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카르보시스테인입니다. 아까는 아세틸시스테인이었으면은 이번에는 카르보시스테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점액의 구성 성분 이제 형성을 방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액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또 녹이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점액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도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억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가래를 생성을 막아주기도 하고 녹여주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다채롭게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약국에서 뭐 가래약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뭐 기가렉스, 뭐 이 약 안에 카르보시스테인이 브로맥신하고 이제 같이 복합제로 돼 있어서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저도 이런 약을 이제 드리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가래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질 캡슐이나 이런 화학 성분에 해당하는 약들뿐만 아니라 한약 제제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침 가래약으로 이 소청룡탕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한약 제제 뭐 냄새가 난다, 이제 뭐 맛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다른 약이랑 뭐 같이 이렇게 끼워서 뭐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저한테 팔게 해줬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그냥 뭐 효과 없는데 그냥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냐 하라고 하는데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청룡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콧물이 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물기가 많은 그런 콧물들, 그런 거에는 이제 이 소청룡탕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런 진해 거담제들, 시럽하고 뭐 가래를 같이 먹는다든지, 그래서 같이 먹어주면은 이런 기침 가래를 잡아주는데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청룡탕하고 맹문동탕이에요. 이렇게 탕탕탕으로 끝나는 것들이 다 한약 제제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맹문동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기침인 분들이나 아니면 가래가 진짜 찐득찐득한 사람, 와 진짜 이 덩어리진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노랗게 가래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맹문동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가래로 내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맹문동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다른 약사님들도 본인만의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의 방식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침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는 기침 시럽제하고 한약 제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시럽 3번, 그 다음에 가루 3번 이런 식으로 드시게 해서 한 5일 정도 드셔보시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로 내가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 진짜 하루 종일 정말 기침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좀 열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약 제제하고 한약 제제를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열도 있는데 기침이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런 조합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래가 많이 나온다, 내가 정말 가래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담제 알약 제제들과 함께 맹문동탕을 같이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조합으로 한번 드셔보시면은 가래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침 가래약을 살 때는 2살 미만, 2돌이 안 지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먹는 약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병원을 들리고 처방받아서 약국으로 들리는 것이 현실적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만약에 기침을 했는데 약을 먹어도 3주 이상 기침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이 기침약뿐만 아니라 다른 약 혹은 뭐 내 생활 습관이나 뭐 먹는 식습관이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보셔서 직접 상태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기침을 하면은 이런 심혈관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제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역시나 병원을 들려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침 가래를 예방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또 이제 또 환절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설탕, 밀가루, 과자, 말린 과일 섭취를 자제한다고 합니다. 음료수 중에 이제 단 것들도 많고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이제 환절기 때는 자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제 마른 기침을 많이 할 때는 잠을 잘 때
이 기침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베개를 머리 높이로 이제 좀 높여가지고 맞춰서 자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베개를 잘 덮고 자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이면서 기침 가래를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